인공지능이 정말 모든 걸 바꾸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의 다 끝난 문제라고 생각했던 데이터베이스, 바로 그 데이터베이스까지 바꾸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AI가 어떻게 데이터베이스에 거대한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변화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개발자들은 지난 10년간 데이터베이스의 존재를 잊으려 노력해왔다. 와, 정말 강렬한 문장이죠? 사실 모든 문제는 바로 이 생각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그냥 배경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수더배관처럼 취급하기 시작한 거죠. 지난 10년간의 트렌드는 아주 명확했어요. 개발자들은 ORM 같은 도구나 API-D로 데이터베이스를 싹 숨겨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잡한 데이터베이스 쿼리 같은 건 신경 끄고 그냥 코드에만 집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데이터베이스는 점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자, 그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숨기다 보니까 새로운 기능이 필요할 때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뭐냐? 바로 이 덧붙이기 아키텍처입니다. 마치 레고 블록처럼요. 필요할 때마다 전문화된 시스템을 하나씩 그냥 가져다 붙이기 시작한 거죠. 여기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방식이 한눈에 들어오죠. 검색이 필요하면 검색 엔진을 턱 붙이고요. 속도를 높여야 하면 캐시를 척 붙입니다. 관계 분석이 필요하다고요? 그럼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또 가져다 붙이는 식이죠. 각 분야 최고의 도구들을 가져다 쓰니 이론상으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거대하고 복잡한 괴물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죠. 처음엔 이게 정말 똑똑한 방법처럼 보였어요. 아키텍처가 진일보했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데이터베이스의 복잡성을 없앤 게 아니었어요. 그저 애플리케이션 코드나 데이터 파이프라인, 그리고 운영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접착제 코드 속으로 그 복잡성을 슬쩍 숨겨버린 것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런 복잡한 구조가 왜 그동안 용납이 됐을까요? 간단합니다. 데이터가 몇 초 정도 안 맞아도 괜찮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소셜미디어 피드가 한 10초 늦게 업데이트 된다고 세상이 무너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앱에선 이 정도의 지연은 큰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AI가 등장하면서 이 모든 접근 방식의 취약성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 전환점입니다. 정말 중요한 점이 바로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AI의 세계에서는요, 컨텍스트, 그러니까 맥락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바로 그 중요한 컨텍스트가 조립되는 공장 같은 곳이죠. 자, 그럼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이렇게 시스템을 분산시켜 놓은 복잡성이 AI에게 미치는 진짜 비용은 과연 뭘까요? 이 질문이 바로 AI가 직면한 핵심 문제로 우리를 이끌어줄 겁니다.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검색 인덱스가 기록 시스템과 최종적으로 일관된다면 당신의 AI는 최종적으로 환각을 일으킬 것이다. 우리가 흔히 AI의 환각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거 사실 AI가 막 거짓말을 지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 시스템에 흩어져 있는 낡고 심지어 서로 모순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있을 뿐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미래의 AI는 단순히 정보를 읽기만 하는 챗봇이 아니거든요. 직접 행동하고 데이터를 쓰는 에이전트가 될 겁니다. 이 AI가 실수를 하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모든 작업이 원자처럼 한 번에 성공하거나 아니면 아예 실패하는 트랜잭션 무결성이라는 게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덧붙이기 방식으로는 이걸 보장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 개의 분리된 데이터베이스에 걸쳐서 하나의 트랜잭션을 보장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결국 본질적으로 깨지기 쉽고 신뢰할 수 없는 시스템, 즉 취약성 엔진을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AI 에이전트에게는 정말 치명적이죠. 자,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이제 데이터 모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줄 새로운 접근법을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기존 방식, 그러니까 악의 근원은요, 뭔가 새로운 기능이 필요할 때마다 데이터의 물리적인 복사본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하지만 새로운 접근법은 단 하나의 진실된 원본, 즉 Single Source of Truth에서 필요한 형태의 가상 뷰를 만드는 겁니다.
데이터를 복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렌즈로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통합 접근법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요. 진실의 원천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 복사본을 막 동기화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AI가 낡은 데이터 때문에 환각을 일으킬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그냥 사라지는 거죠. 자, 이제 슬슬 결론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이 분석의 핵심 주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여러분이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교훈을 드릴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술을 평가하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단순히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벡터 검색 기능이 있어요? 이런 기능 중심의 질문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근본적인 걸 봐야 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내 AI의 컨텍스트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컨텍스트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몇 개의 서로 다른 시스템의 경계를 넘나들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 시스템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이 슬라이드는 여러분의 데이터 아키텍처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기억하기 쉬운 규칙을 알려줍니다. 딱 두 가지만 세워보시오. 일관성 경계의 수, 그리고 데이터 복사본의 수. 이 숫자들이 계속 늘어난다? 그건 아주 위험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 새로운 접근법의 진짜 가치는 결국 단순함에 있습니다. 그동안 복잡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모든 접착제 코드들, 예를 들면 ETL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을 그냥 통째로 삭제할 수 있게 되니까요. 최고의 코드는 쓰지 않은 코드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바로 그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데이터 인프라는 AI를 돕는 훌륭한 조력자인가요? 아니면 오히려 AI의 발목을 잡는 취약성 엔진을 만들고 있는 건가요?